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지 이야기다. 임금님이 이제 벼슬을 내릴 때 제수한다고 했습니다.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제수하셨다 할 때 이런 벼슬을 내릴 때는 이제 교지를 씁니다. 그렇죠? 네, 그 교지에 관련된 걸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제가 사학도도 아니고 또 깊은 한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나라 보면 아직까지 교지들이 상당히 있는 집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지들,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한번 한자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을 쭉 보니까 실제로 벼슬을 했다면 꼭 남는 기록이 교지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교지를 받으시오 경상도 상주시에서 성진 사무관에게 조선시대의 교지를 형식을 본따는 임용장을 수여했다는 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장성 군수도 조선시대 교지를 본뜬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지가 오면 이제 교서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두교서다, 이런 말은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교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 교지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종류가 많고 한데 가장 간단한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걸 보시고 나서 제가 여러 교지를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서 제게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지는 교는 가르칠 교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임금의 명령이란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 네, 지는 뜻지입니다. 뜻. 취지가 좋다. 취지가 어떻다 할 때 지 뜻이에요. 네. 그리고 맛이 있다는 뜻의 맛지자다. 가르칠 교자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여기 아들 자자가 있죠. 그 위에 이제 효입니다. 육효다. 네, 육효 주역의 어떤 육효를 얘기한다. 그리고 아들, 그리고 칠복이다. 이 효라는 것은 이렇게 산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셈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들에게 셈을 가리킨다.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회초리가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사랑의 매. 그래서 가르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맛있는 짓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비수비예요. 이것은 숟가락을 얘기할 수 있다. 숟가락으로 날일자로 되어 있지만은 입을 가리킨다. 해서 입에 숟가락으로 뭔가 맛있는 것을 떠넣는다. 그것이 어떤 뜻을 가리키는 글자로 쓰이기도 한다 해서 뜻입니다. 자, 임금님이 내리는 뜻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사전을 보니 교육용으로서 교육의 취지다. 글자 그대로 보면 어떤 교육의 취지다. 이렇게 또 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용으로는 성정원의 담당 성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이 내리는 명령서다. 왕명서다. 옛날에 고려 또는 조선. 지방으로 부임했던 그는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다. 네. 그리고 또 조금 구체적인 설명인데, 조선시대에 임금이 4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던 사령장이다. 네. 품계가 그렇죠. 1품,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이렇게 조선에는 품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품에서 4품 이상이 주는 것이다. 원래는 이제 왕지라고 했다. 임금 왕자를 써서. 그런데 세종 7년에 이것을 교지로 바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게 교육의 취지라고 되는데 또 종교용으로서 일반 종교의 취지다. 종교교자로서 종교의 취지다. 그렇게 또 될 수도 있다. 문장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겠죠. 오늘은 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고신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알릴 고자 몸신자예요.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전부 고신이라고 한다. 교지도 그 고신의 하나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직첩을 내렸다고 하죠. 네, 그 다 임명장이다. 관교라고도 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신, 임명장의 형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4품 이상이 있다. 1품에서 4품까지. 그리고 5품에서 9품까지가 있다. 4품 이상을 교지로 한다. 교지로 내리고 그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 도장은 이제 시명지보다, 네, 어보, 네, 대보, 네, 옥새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금의 도장을 찍는다.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렇지만 5품에서 9품은 좀 낮은 직급이다. 그래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봉교해서 2조와 병조해서 임명을 합니다. 5품에서 9품은 임금이 직접 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조와 병조에서 한다. 무관에 대해서는 병조에서 하고 문관은 이조에서 한다. 찍는 도장도 다릅니다. 도장도 이조에서 발행하는 것은 이조지인이다. 병조에서 발행하는 병조지인이다. 예, 이조와 병조에서 발행할 때는 꼭 교지라고 하지 않고 교 하나만 쓰고 막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지가 있었다. 그럼 교지가 있고 칙지가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전에는 초기에는 왕제라고 했다. 조선에서. 그런데 세종실록을 보니 예조에서 이제 임금에게 올립니다. 삼가 중국의 제도를 살펴보니 각 관하에서 황제의 뜻을 받들어 아뢰는 무술을 모두 성지다. 거룩화성을 성지 또는 칙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조선에서는 각 관하에서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아랠 일에 모두 왕지라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이나 지방의 각 관하에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 아뢰는 문서는 모두 교지라고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여라 해서 이제 왕지에서 교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칙지는 무엇이냐? 예, 살펴보겠습니다. 왕지는 조선 초기의 명칭이고 교지는 앞에서 본 대로 세종 7년 1425년부터 사용한 명칭인데 사품 이상 관직이다. 칙지 또는 칙명 이것은 이제 황제가 하는 것이다. 조선의 대한제국 우리가 이제 황제국이 됐죠. 그래서 고종 31년부터는 이 교지란 말 대신 이제 칙명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막 가보개혁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교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교지다. 자, 교지라고 쓰고 교지에도 이제 형식이 있겠죠. 형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위와 자를 붙인다. 네, 이것은 무엇을 임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꼭 위가 붙는 것은 아니에요. 뭐 승진을 시킨다든지 어디에 보응한다든지 할 때는 다른 글자가 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와 자를 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구 분은 위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 겸 예,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인 겸 이제 세자 보양관으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는 이제 중국의 이제 말얘기다 이렇게 되겠죠. 연어가 네, 이렇게 돼서 이게 가장 간단한 교제의 형태다. 또 하나를 보면 똑같은 같은 형태인데 여기에 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지 여기에는 이제 이익태 위 통정대부 위 통정대부인데 행 제주목사자다. 이것은 행이라고 왜 행을 붙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보면 행을 붙이지 않고 수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수를 붙이는 경우. 위, 수, 자. 이것이 하나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고직비, 그리고 계비직구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품계는 높은데, 벼슬은 낮춰서 주는 것을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 품계에 맞는 벼슬을 줘야 되겠지만은 뭐 인력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면 TO가 잘 맞지 않아서 예, 어떤 직급과 직위가 이렇게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 그래서 품계는 높고 벼슬이 낮을 때는 관직 앞에 행자를 준다. 예, 그 반대는 이제 계비직구라 해서 품계는 낮은데 벼슬은 높은 걸 줄 때는 관직 앞에 숫자를 준다.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 이제 이 행자를 붙인다는 것이죠. 네. 이익태, 위, 통정대부, 행, 제주목사자다. 그래서 통정대부지만은, 원래 통정대부에 해당하는 직급이지만은, 하나 낮추어서 제주목사로 지금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계비직구는 이제, 품계보다 벼슬이 높은 경우, 네, 숫자가 들어갑니다. 통정대부지만은 경주부윤으로 봉한다. 통정대부가 갖추는 그 품계보다 하나 위의 벼슬, 직급을 경주부윤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교지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행수법이라고 한다. 행을 붙이느냐 수를 붙이느냐 하는 것이 역사용어로 고려나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이 서로 상응하지 아니하는 벼슬아치를 구별하여 부르던 방법을 행수법이라 한다.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경우는 관직명 앞에 행을 붙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수를 붙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행이 붙는 경우가 있고 또 수가 붙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누구 위
통정대부 행 제주목사. 자,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통정대부의 품계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 낮춰서 낮춰서 제주목사로 했다. 또 여기에서는 위 통정대부 수 경주부윤 통정대부의 품계보다 이렇게 하나 높은 품계에서 해야 되는 벼슬인데 이것을 경주부윤으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행수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종이품 가선대부 2조 참판이 이제 종이품이다. 그런데 계고직비다. 네, 품계보다 직이 낮을 경우에는 종이품 가선대부인데 행을 줍니다. 그렇죠? 행을 줘서 성정원 도성지로 임명을 했다. 이때는 행이다. 왜냐하면 성정원 도성지는 정삼품이다. 종이품에게 정삼품 벼슬을 줬기 때문에 행자를 붙인다. 반대로 이제 보면 종이품 가선대부인데 수 홍문관 대제학이다. 홍문관 대제학은 정이품이다. 종이품인에게 정이품을 벼슬을 줄 때는 숫자를 붙인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듣고 금방 잊어버리겠지만은,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다. 품계와 벼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행자냐, 숫자냐, 이런 걸 붙여서 교지에 이렇게 발령을 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교지라고 했는데 이 관련 있는 게 교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서. 특히 이제 연두교서라는 말은 가끔 듣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관련된 것인데, 미국의 정치 용어인데, 미국 대통령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내는 교서를 연두교수를 한다. 주로 이제 연초에 보내기 때문에 연두교수를 한다. 일반 교수가 있고 예상 교수 따위가 있다. 그래서 애뉴얼 메시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왜 교자가 들어가느냐? 앞에 교지에서 보듯이 교는 임금의 명령이다. 지금 왕조 시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의사를 보내는 것. 그래서 교수라고 이름을 동양권에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수라는 말은 보면 이제 이 연두교수는 미국의 정치 용어지만은 단지 교수라고만 보면 가톨릭에서도 로마 교황이 공식으로 발표하는 신앙과 교례에 관한 서한을 교서라고 한다. 또 역사로 보게 되면 왕이 신하나 백성, 관청 등에 내리던 문서도 교서다. 물론 임명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교지로도 하지만 또 교서가 있다. 그리고 정치 용어로는 여기서 얘기한 미국의 연두교수를 얘기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때 연두교수 비슷한 걸 국회에 이렇게 내기도 했고, 또 모양이 바뀌어서 연두 기자회견 비슷한 것도 하고, 어쨌든 메시지를 낸다는 그런 것이고, 최고 책임자가 내는 메시지, 그것을 교서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이걸 예전에 조선시대에 교서를 본따서 임용장을 줬다. 임용장, 과에 지방행정사무관에 이임한다. 그리고 호봉은 몇 급한다. 그리고 보직은 뭐에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시장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뭔가 형식을 갖춰서 해보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교지, 그리고 연두교수를 말씀드렸는데, 교지가 좀 복잡했습니다만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주 간단한 것은 읽고 위, 또 행, 수, 맨 끝에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혹시 실제로 교지를 보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